아, 그래요? 이게 학개론에서 기초를 이루는 게 경제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실력의 차이도 경제 파트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총론까지는 뭐 그래도 어쩌지 가는데 경제론 들어오면서부터 진도도 안 나가고, 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그 선생님이 참 희한하게 생각해요. 도대체가 궁금한 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해소를 할까? 네? 이거 챗 GPT에 물어봐도 걔가 다 알려주지 않아요. 네? 걱정이란 얘기죠. 자, 어쨌든 이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 목차는 2개예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근데 여기에다가 가격을 하는지 집어넣어요. 원래 시장론 쪽에 있었는데 이게 경제론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죠? 주식시장에 주가가 있고 자본시장에 이자율이 있고 상품 가격이 있죠. 주식시장의 주가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대충 눈치껏 선생님 이거 썼다가 이걸 물어봤으면 여기서 대충 유사한을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얘한테 결정이 된다고요. 자본시장의 이자율도 얘한테서 일반 상품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쓰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관한 거를 모르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의 모든 생산과 소비는 뭐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형성됐던 균형 가격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에서 다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그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고, 그 가격을 받아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은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장기구 안에서는 효율성의 문제만 취급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는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근데 결국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공급 이론이 당연히 시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얘한테 나오는 문항이 한 4문항 정도 돼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이렇게 제시했고, 제가 나누는 거는 수요 공급의 기초,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그 다음에 균형, 탄력성, 이렇게 4개 파트를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분에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기초 있죠? 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량하고 유량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량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출제할, 나중에 기출에서 보시면 언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있죠? 자,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 있죠? 보완제 있죠? 얘네를 답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그리고 공급은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이런 변화 요인 중에서는 얘네들을 포인트로 해서 잘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균형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가 있고 균형 가격이 하락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변화율을. 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할 때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먼저 그거부터 낸 거예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걸 낸 거예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그죠? 그러면 답을 몇 개씩 줬겠어요? 2개씩. 2개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2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균형에서는 플러스 얘가 나와요. 뭐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있죠? 예, 이거를 계산하라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산 못 해도 돼요. 간단한 건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출제자들이 시간을 뺏기 위해서 분수를 집어넣고 유도를 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죠? 근데 분수를 바꾸면 뭐가 나와요? 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꿔서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 있게끔 줬다가 바꿔내는 거예요. 왜? 2분의 3 하면 얼마예요? 1.5죠. 당연히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내는 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3분의 2로. 그러면 딱 1점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하라는 건데, 솔직히, 여기 학개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이거예요. 뭐요? 사칙연산. 옛날에 학창시절에 뭐로 배운 거예요? 산수로 배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여기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로 바뀌면서 수학으로 표현이 바뀌면서. 그래서 요즘 아니 가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만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모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못 해주니까. 1, 2학년 때는 뭐 다 물어봐,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애들이 고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궁금한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아빠 들어오시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아빠는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니네 벌써 이런 것까지 하니? 이러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지켜보다가 눈치가 빠르니까 됐어, 내일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참고로 학개론 계산 문제 10개 중에서 5문제는 간단하게 암산식으로 대입해서도 답을 도출하게끔 문제를 내요. 근데 걔들을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를 길러야 되냐면 딱 부딪혔을 때 얘는 시간 1분 안에 풀기 어렵겠다면 버려야 돼요. 얘는 내가 해볼 수 있다? 그래도 순서대로 풀면 안 되고 이론을 다 풀고 마지막에 가야 돼요.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실전이니까 요령이라고요. 60점만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100점을 목표라는 건 아니죠. 네. 이미 수성은 양보했잖아요. 뭐 장권 받는 것도 양보했고 그냥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있어요. 이게 수요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에서 배우는 게 가격, 그 다음에 소득, 교차 탄력성 종류가 3개예요. 3개. 근데 얘네도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 거에 물어볼 때, 이론을 물어볼 때.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의 역할은? 응? 가격 탄력성에서 이론을 물어보는 게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격 탄력성은 얘는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크기가 아니라고요. 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0보다 커도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뭐를 구별해 준다?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납득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경제 논리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지 이게 내용이 압축이 되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얘네도 무슨 문제가 나온다? 계산이 나와요. 계산. 근데 계산 문제도 얘네 물어보는 게 다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때 여기 있는 분자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얘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3개라고요. 3개의 변수가 있으면 3개의 변수 중에서 2개의 값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2개의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를 구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변수의 값은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암산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그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 그러면 이건 시장의 모든 상품이 있죠. 예, 모든 상품의 가격을 통칭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물가라고 그래요. 물가. 그죠? 예. 그래서 경기와 물가의 어떤 상관관계, 경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거미집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데 거미집 이론에서는 균형 조건에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의 3가지가 있는 거를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어떤 형이냐를 고르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걸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그거를 쉽게 푸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론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대입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가 원래 가격이 들어가 있죠. 이게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량이 들어가 있죠. 이건 기울기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구별 안 하면 힘들어 하실까 봐 여기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탄 Q라고. Q가 나오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고 P가 나오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분모로. 그러면 그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인 거예요.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요령을 알려줘요. 그러면 연습 문제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요. 이것만 나오면 나는 풀 수 있어. 근데 그런 애 안 나와요. 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나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이론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자, 수요를 보시게 되면 수요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수요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죠.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에요. 결국 수요를 뭐로? 수량으로 표시한 게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자, 여기서 여기 주어진 가격 수준, 여기도 주어진 가격 수준이죠. 네, 여기는 모든 가격 수준이에요. 여기는 특정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걸 특정 가격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어진 가격 수준 안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가 작성이 돼야 돼요? 수요표가 작성이 돼야 돼요. 표가 있어야 그 표를 기초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요 있죠? 여기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욕구. 그러면 이거는 모든 상품에 대한 욕구가 아닌 거예요. 특정 상품에 대한 욕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사람들은 모든 상품을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응?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윤총각. 갖고 싶은 게 뭐야? 차 좋아해? 그래? 갖고 싶은 차는? BMW X6. 바로 나오네. 그래? 합격하면은 집에서 사주는 거야? 야, 너 BMW 이거 7 시리즈면은 비싼 거야. 이거 타봤어? 매장 가봤어? 아니. 근데 우리 윤 총각이 욕구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윤 총각을 BMW에 대한 수요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상품이 아니라 특정 재화를 일정 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데 그 욕구를 우리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욕구만 있다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BMW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걔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좋아할 만한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중개사 합격증? 얼마까지 되면 내가 살 수 있다? 아니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전 수업 마치고 1층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책자를 팔아요. 천기누설. 이 비닐 접힌 책을 열면 무조건 100점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 돈을 내야지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산다, 안 산다? 근데 금액에 따라 틀리겠죠. 100만 원 그러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수업 듣고 있는데. 근데 5만 원 그러면 갈등할 거예요. 그죠? 3만 원? 생각해 볼까? 1만 원 그러면 살 거예요, 아마. 뜯어보겠다는 그게 되게 큰 거여서 서점에도 이거 비닐로 싼 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케팅 전략이에요. 뜯어보면 별거 없는데 그 비닐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안을 한번 꼭 확인하고 싶겠다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TV로 할까요? 만약에 TV 한 대 가격이 300만 원이면 사람들은 한 대 정도를 사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TV 한 대 가격이 만약에 2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두 대를 사서 하나는 안방에다가 설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1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 세 대 사가지고 애들 방에도 하나 놔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TV 한 대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 5대 사가지고 주방에도 하나 설치하고 욕실에도 하나 설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TV라고 하는 이 모든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요라는 거는 요 수요 곡선을 요 점을 따라서 요게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 사이도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선택해서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수요 곡선 전체로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상품의 가격은 어느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있죠? 변한 건 뭐예요? 변한 거. 요 수요 곡선을 그릴 때 변화가 발생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릴 때 변하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격에 따라서 소비하겠다는 욕구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릴 때 뭐만 변한다는 가정이다. 가격만 변한다는 가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얘가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특정한 가격으로 결정이 됐을 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예요? 3대인 거예요. 이게 수요량인 거예요. 100만 원일 때 3개 정도를 나는 구매를 할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100만 원에 결정이 됐을 때 소비자가 이 특정한 가격에 반응해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있죠. 그게 수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한 번씩 나왔어요. 표현이. 이거 가지고 답을 많이 유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의외로 이걸 힘들어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냥.
5월달 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표정이 불안한 사람 있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또 한번 설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이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응?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 있죠? 이거는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100원일 때 100개, 200원일 때 100개, 300원일 때 100개라고 사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구매한 양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기념주화를 발매했을 때를 갖고 예를 들어 드렸었죠. 정부가 기념주화를 100세트를 생산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 사고 싶다. 50세트 사겠다, 30세트 사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부는 1인당 2세트만 가져가라고 제한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욕구야 100세트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2세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매가 완료됐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요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에 의해서. 구매력 또는 처분 가능 소득, 이런 예전에 가처분 소득 이렇게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소득에서 뭐를 빼야 돼요? 지출을 빼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자, 그 다음에 세금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이자의 부담이나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지출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장 기본적인 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중금리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한 둘째 주인가요? 목요일 날. 그 한국은행에서 금통이 열리는 거 아시죠? 뭐를 정해요?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기준금리를. 그죠?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예금금리도 오르겠죠? 근데 어느 게 먼저 올라요? 대출금리가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느지막하게 약간 냄새만 피우면서 예금금리가 살짝 변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모든 지금 그 경제 관련 쪽에서 난리 난 거는 지금 그거예요. 유가. 저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지금 분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어지면 사단 나는 거예요. 저게 유가가 배럴당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전망이 틀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그죠?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지금 진짜 난리 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유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수량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구매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 있죠? 이게 어느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측정이 안 되면 수량의 크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경작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대부분 비매구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재화를 다뤄요. 근데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대부분 내구재인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게 했잖아요. 남편 용돈 있죠? 300만 원을 주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주부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넘어서서 분노에 찬 표정이 가득했다고요. 그 인간에게 뭔 300만 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3년간 용돈 300만 원 줬다 그러면 표정이 풀어져요. 저 정도는 내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300만 원이란 크기가 뭐에 따라? 기간이 명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소비했느냐가 판단하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량 변수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명시되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 있죠? 언제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을까? 어쨌든 월급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월급은 유량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연봉 있죠, 연봉. 연봉 얼마씩 받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나눠서 받는 거야. 연봉 정하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아니 10개월로 분할을 받든 10개월로 분할을 했더니 연봉이 정해지면, 그건 1년간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 주죠? 임대료 받죠? 어느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월세. 아니면 연세로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 연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명시돼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뭐다?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그렇죠? 그런데 출제자들은 뻔히 아는 거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다가도 한두 개 착각을 일으킬 만한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GDP 있죠? 네? 요즘 뭐 GNP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GDP는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이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이건 1년 안에 그 나라에서 생산한 총량을 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유량인 거예요, 유량.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근데 이 GDP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지출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투자라는 것도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인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투자 지출에 들어간 돈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출, 수입, 투자 이런 애들은 다 무슨 변수에?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하죠?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1년간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인 거예요. 뭐가? 기간이 명시가 되니까. 그러면 벌어들인 거에서 소비하죠? 얘도 1년간 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유량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았잖아요. 이거 계속 쌓이면 뭐가 돼요? 그게 개인의 재산일 거 아니에요. 이게 저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제시가 돼야지 파악이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에서 투자 지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 있죠? 네. 수익에서 걔네도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았어요. 이게 계속 쌓인 게 기업에 뭐겠어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자 들어간 애들이 자산, 자본 이런 애들이 다 뭐예요? 저량이에요, 저량.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본을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죠. 통화량 있죠? 통화량. 유량이다, 저량이다? 투량. 통화량. 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A은행에다가, 그죠? 값이 만약에 10억을 예치하죠. 그러면 A은행은 이거를 가지고 10억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0%를 갖다가 중앙은행에다가 지불 준비금의 형태로 예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상가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9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던 그 사업체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거 갖다가 B라는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9억을 예치하게 되면 얘도 이 중에 10%를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의 10%가 여기 9천이죠. 그리고 여기만 놓고 봤을 때 통화량이 얼마겠어요? 통화량이. 네? 이거 다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간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 모은 게 통화량이라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건 뭐냐면 거기 가시면 유량, 저량 되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요. 일단 내가 이해하는 것부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영문의 렌트 있죠?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하고 임대료로 번역해서 써요. 일본 애들은 이걸 임료라고 번역해서 쓰고.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게 뭐겠어요? 어? 지난번에 지대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대론에서. 이게 조금 있으면 선생이 조금씩 과격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오면은 윤총각이 얘기를 해요. 옥상 청소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올려보내는 거예요. 옥상으로. 그죠? 좀 있으면 날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 옥상에 그늘이 별로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늘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햇빛 땡빛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 꿈이에요. 올려보내는 게. 한 번도 올려보내질 못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봐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별 위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굴 표정이 나한테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지대라고 그래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있죠? 대가, 요거 지대. 응? 그러면 얘가 명시가 됐으니까 지대는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유량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임대료라고요. 월세, 연세, 이런 거. 그러면 지대의 임대료가 다 뭐겠어요?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이 있죠? 가치 있죠? 얘네들은 유량이겠어요? 저량이겠어요? 저량이에요. 왜? 매 순간 부동산의 가치는 변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평에서 무슨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지금 거기에 항목에 임대료, 지대, 소득 이런 것 있죠? 네. 거기 국민 총생산량, 국내 총생산량 이런 것들 지금 수출과 수입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 다 뽑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내가 글자를 따서 외워야지 이거보다는 간단하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절약 묘수 알려준 것도 기억나죠? 네. 인구와 재고와 자산. 네. 인재자라고. 그래서 일단 유량하고 절약 변수는 별표를 해놓고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수요 함수하고 수요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반하고 진도도 맞춰놔야 돼서 저녁반분들이 지난주에 처음 등장을 하셨는데 두 분 다 1차만 목표로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더 나이가 많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나이가 더 많은 걸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두 분이 갑자기 그걸로 신경질을 벌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몇 년생이십니까?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 4살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생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하여간 뭐 그 저녁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고 한다는 것도 두 분 다 자녀가 없대요. 그러니까 가능도 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녁은 그러면 시켜먹어 그러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중개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파워가 대단한 분들이 나와요.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수요 함수하고 수요 법칙이라고 돼 있죠.
요것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네. 예, 그것도 그냥 같이 연결해서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진도 이것도 시간 내 못 끝내는 거예요, 이거. 그럼 맨날 연장 수업해야 되고, 오전반은 괜찮아요. 오후에 연장 수업할 수